또 오늘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습니다. 양자회담을 요구하고 있는 홍준표 대표는 불참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첫 반부패 협의회를 열고 권력형 부패 척결을 지시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홍준표 대표가 결국은 불참을 이번에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유는 본인이 많이 밝히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정부 측에서 제안한 것이 5당 대표 회의 아닙니까? 예. 구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민주당은 여당이니까 당연히 참가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원내 교섭단체 기준도 아니고 그렇게 예. 되면 정의당은 빠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정의당은 아마 민주당보다 일부 소위 비문 계열보다 더 확실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해서 그건 정의당이 가진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정의당을 포함시키고 또 국민의당은 얼마 전에 있었던 김명수 대법원장 예. 후보 표결과 관련한 소위 민주당에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을 고발했던 것을 취하하는 소위 뒷거래 의혹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자기 편 왔다 갔다 좀 하는 것이거든요. 바른정당은 또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항상 고민하는 정당이고 예. 그래서 이 막힌 전국을 풀려면 정말 양대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대화 흉금을 털어놓는 대화가 있어야지 자기 편 다 끌어모아서 어떤 구색 맞추기로 하는 대화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들러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 홍준표 대표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소위 안보와 관련된 이슈라고 하는데 예.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밝혔습니다만 북핵을 북한의 체제 보장용으로 생각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식의 변화 없이는 아무리 대화를 해도 별 소득이 없다. 의미 없는 대화가 오갈 뿐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은 의석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민중연합당도 의석이 초청을 해야죠. 있는 이제 정당을 의석이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민중연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지. 근데 지난 대선에서 민중연합당이 후보를 안 냈잖아요. 네, 그래서 기준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장 명확한 기준이 교섭단체 당대표를 부르는 거, 그거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기준이 그런 교섭단체 당대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자고 역제안을 하실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대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름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리고 그 이유가 일부 지지자들에게는 타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전체를 바라보면 제1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는 필참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땐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게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정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든 홍준표 대표님의 결정을 존중하긴 합니다만 굉장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대표가 저번과의 차이가 있다면 저번에는 양자회동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이번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나려면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이 부분은 그러면 1대1로 만나는 거를 제안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오히려 역제안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양대 의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100석 이상의 양대 정당이 만나서 지금 꼬인 전국을 풀 수 있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보자는 역제안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의 국회에 대한 평가를 하기를 거대 양당의 이게 독점 구조고 그것이 국민들께 별로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래서 견제할 수 있는 제3당을 외치고 창당했고 총선에서 40석 가까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100석과 40석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국민의당이나
혹은 바른정당은 또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외했을 때 올 수 있는 문제점도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홍준표 대표를 단독 만나서 단독 회담을 한다는 게 이게 선뜻 내키는 선택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협치라는 게 진짜 등치 큰 정당만 한다면 예. 그건 또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사안은 이번까지는 그냥 홍준표 대표께서 좀 지지자들을 보는 정치, 당신을 드러내는 정치, 뭐 그래서 동의받는 정치 하시더라도 다음에는 좀 대승적 차원에서 제안해 주시고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한 말씀만 드리면 싶습니다. 예. 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습니다만 그 안철수 전 의원이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창당한 것에 대해서 가장 강도 높은 비난을 하신 게 민주당과 당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로 기억되는데 이렇게 국민의당의 창당 명분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공감하고 계신지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제 토론을 잘 못 보셔서 그런데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런 어떤 양당 체제의 기득권 체제를 타파하고 그리고 제3의 세력으로 국회를 다양화시키겠다. 이 부분은 늘 토론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저희 당 전체가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대선 과정에서는 사실 이런 근본적인 정당 체제를 논의할 기회는 없었고 사실은 서로 네거티브하고 이러면서 뭐 격화된 거 아닙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도 그런 초심으로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당시로 돌아가서 좀 다양성이 확보되는 그런 국회를 위해서 애써주시면 정말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는 기존의 민주당 입장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아닙니다. 것 같아서 그거는 그 너무 얘기를 지금 길게 할 알겠습니다. 필요는 없을 예.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말씀하셨으니까. 가장 뜨거운 정치권의 이슈는 역시 이 정진석 의원의 페이스북, SNS에 올라온 글 그리고 결국 이게 확산이 돼서 노무현 당시 전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에 대해서 먼저 제가 김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격을 한다라고 일단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수사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보복 수사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러면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 이 의견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명분은 적폐청산이라고 합니다만 뭐 명백히 정치 보복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사실은 알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정치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서 5년, 10년 전 사건까지 지금 다 들춰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언론에 크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주로 이제 언론에 관심이 쏟아지는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지금 정진석 의원이 소위 SNS에 예. 올린 글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뇌물 내지는 불법 자금과 관련해서 부부싸움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자살했다. 예.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자살한 건 팩트죠. 예. 뭐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자금 뭐 약 640만 불,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억 원 정도 됩니다만 그거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받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이 뉴욕에 아파트를 샀죠. 예. 그리고 홍콩의 조카 명의의 계좌로 아들을 위해서 한 40억 원 정도 송금을 했습니다. 이건 뭐 밝혀진 팩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이 뭐 고소장 들고 접수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그게 허위 사실이냐? 허위 사실인지를 밝히는 것은 처음과 끝 불법 자금과 자살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예. 가운데 그러면 자살의 원인이 부부싸움이냐? 부부싸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로 인해서 자살을 결심하게 됐느냐만 예. 조사해서 밝히면 되는 것이죠. 근데 뭐 부부싸움 크게 뭐 부부싸움 내지는 뭐 권양숙 여사와 크게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문재인 당시 뭐 그때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분이셨나요? 그때 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뭐 분쟁이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의 지금 허위 원인이 사실이죠. 과연 부부싸움이냐 이것만 당시 밝히면 되는 이사장이었던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 아니 그거 사실을 좀 언론과의 확인해 인터뷰에서, 주십시오. 예. 저는 그거를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그거 같습니다. 사실 확인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노무현 재단 창립돼서부터 예.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인터뷰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그러면 불법 자금 받은 것과 아니 자산, 지금 내 아니 자산이면 잠깐만요. 다 공지의 사실이고 예, 이건 아닙니다. 불법 자금 수수가 없었나요? 그리고 말 그러면? 조심하십시오. 아니, 불법 제가 자금 수사가 잠깐만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서 시해당하고 여러 가지 뒤에 스캔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말 조심하십시오. 제가 일단- 늘 주장하는 바는 예. 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네. 서거한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로 넘겨드리자. 이게 제가 꾸준히 주장해온 바이고요. 그리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공적을 인정합니다. 예. 그리고 서거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해서도 공과가 있겠지요. 그런데 자꾸 서거한 대통령님을 현실 정치에 불러내고 끌어들이고 정파적으로 이용하는 거,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진 않지만 토론회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적어도 언제 어느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고 그 구체적인 팩트는 요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예. 제가 지금 연합뉴스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당장에 방송심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 아니, 말을 잡으셨다고 하실 말씀이 때 좀 심하시네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네. 계세요? 잠시만요. 방송심의는요.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 누구도 다 심의 요청을 하실 수 있는 사안이고 제가 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 잠시만 팩트 좀- 부분은 예. 확인을 해야 그- 되는데요. 잠시만요. 아까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 얘기를 그 당시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 그 얘기는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예, 같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네. 막 이렇게 다툴 네. 얘기 같지는 않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 예. 중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건전한 보수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국정원 프레임에서 벗어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요게요. 이번에 그대로 국정원에서 발표한 예. 국정원 개혁 TF에서 발표한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해서는 요렇게 얘기를 해라.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분이 적폐청산이고 정치보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한 정말 보수의 재구성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솔직히 걱정도 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있었던 그 국정원의 현실 정치 개입, 예. 댓글 작업 이거 다 자료로서 지금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유인촌 전 장관은 부정하시지만 82명의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고소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팩트로 확인되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관여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물타기를 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구하려고 누군가 한다면 그런 시도도 정치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할 문제들은 자유한국당도 뭐 정치적으로 보호하실 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공기업 한번 보세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현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께서 부정청탁 의혹에 연루되어 계십니다. 그럼 그런 거 가만 놔둬야 됩니까? 그리고 이게 자유한국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그게 정치 보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 전 자유한국당 그 의원들이 여당이라는 직위를 활용해서 과거에 자기 보좌관 내려보내고 자기 조카 내려보내고 이게 밝혀진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가만히 둘까요?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지금 일단 제가 바로 드릴게요. 저희가 어찌 됐건 지금 얘기는 이 노무현 서거하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 정진석 의원의 발언과 그에 대한 공방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좀 퍼져나가면 네. 얘기가 제가 좀 많아질 것 정리하겠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아니다. 이건 보복이 아니라 진짜 밝혀내야 될 것을 국민적 요구에 따라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나라에 그런 식의 권력형 부패
자디잔 부패 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김 의원님께 한번 그다음에 저희가 노무현 발언 기회를 좀- 대통령님을 아니, 끌어들이는 저도 좀 건 말씀 좀 김 완전 의원님께서- MB 보호를 위한 물타기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자, 물타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김 의원님께서 이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최 의원님께서 법과 원칙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과 원칙대로 하면 노무현 당시 대통령 시절에 수수했던 640만 불에 대한 추징이 몰수 내준 추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서 사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정유라가 지원받은 부분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받은 것과 똑같다 그래서 1심에서 뇌물수수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무죄 선고가 된 부분도 많습니다만 지금 640만 불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아들, 딸들이 받은 돈입니다. 근데 수사가 이루어지는 중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서가하시는 바람에 불행한 일로 인해서 다 덮어둔 것이죠. 근데 법과 원칙대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몰수 추징, 불법적으로 수사한 자금에 대한 몰수 추징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고 그게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그래서 한 가지 민주당과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아예 언급도 하지 마라, 입에 꺼내지도 말라는 태도신데 예. 그거는 합당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입니다. 지금 나온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지금 언론에서 몰아세기를 해서 지금 소위 국정원 내부에 적폐청산 TF라는 걸 만들어서 노무현 당시 정부의 행정관, 비서관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지금 그 TF 팀장하고 그 팀에 들어가서 지금 국정원 서버 다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찾아낸 문건 갖고 거기 이명박 당시 대통령 언급이 돼 있는 문건도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몰아세우기를 하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정치보복을 계속해 나가면서 사실은 법과 원칙에 입각하자면 지금 640만 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으로부터 몰수 내지는 추징을 하는 것이 합당하죠. 김 의원님, 제가 한번 질문을 네.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나 뭐 이런 것도 재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 근데 그 논리가 이제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논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 이 부분은 사실은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퍼진 지금 뭐 댓글과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이런 내용들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말씀하신 640만 불을 수수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한 이 등가를 봤을 때 이 가치가 여기와 여기 조사할 거면 여기도 조사해라 이렇게 등식이 성립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글쎄 그거는 지금 검찰에서 얼마 전에 소위 국정원 외곽 팀장들에게 준 돈을 다 국고 횡령으로 지금 해서 민병주 단장, 심리전 예. 단장을 구속을 했습니다만 저는 법리적으로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뭐 지금 설명이 너무 깁니다만 예, 예. 사실은 국정원에 있어서 항상 어느 정부나 조력자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외곽팀에서 단 댓글 내용을 분석하면 사실은 국내 정치 내진 선거와 관련된 댓글은 그 퍼센티지가 극히 미비합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전체 자금을 다 국고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아주 소수다라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과연 선거 개입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인 점이 있고 뭐 앞으로 이제 재판에서 밝혀져야겠습니다만 그리고 그것은 적어도 국정원의 심리 전단 아니면 3차장 산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윗선이라고 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가 어제 이루어졌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것은 사실은 전직 당시 대통령이 직접 관계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단계를 넘어지는 아주 하부의 실행 조직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불법 자금 수수는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요도는 그게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그 원세훈 원장이 아니고 뭐 심리 한 차장 산하에서 뭐가 됐다고 하시는데 이미 원세훈 전 원장은 댓글과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4년 자격정지를 선고했습니다. 원세훈 원장은 국정원장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뭐 국정원의 한 파트가 있다 이런 말씀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지요. 안 맞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이 원세훈 전 장관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서울시에서부터 같이 일을 했던 분이고 예. 이게 정보기관 경력이 전혀 없는 분을 국정원장에 앉힌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의도가 명확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접 댓글을 지시하고 여론 조작을 지시했다는 자료는 지금 차고 넘치고요. 예, 그리고 이 모든 자료가 그럼 과연 원세훈 국정원장 혼자 했냐? 아닙니다. 문체부가 관여했고요. 예, 그리고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었다. 이게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방부 장관까지도 관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의 권부 전체가 관여한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하여 청와대가 몰랐을까? 청와대의 관련 수석, 청와대의 비서관이 알았다는 증거, 또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증거까지 차고 넘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고 또 홍준표 대표도 그러셨잖아요. 국정원이 정권만 바뀌면 이런 일을 한다. 그건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런 일 했다는 거 인정하시는 발언이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국정원을 정상화시켜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MB 정권 때 있었던 4대 강이나 그다음에 자원 외교나 그다음에 방산 비리는 이미 빙산의 일각이 나왔는데도 그 천문학적 액수의 비리들이 방산 비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늘 우리나라가 어떤 시기에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적 과제는 그런 식의 방산 비리.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도 우리나라 안보가 이 지경이고 우리나라 군비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실한 이유 이런 거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알겠습니다.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지금 알겠습니다. 논의가 좀 뜨거운데 주제를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양대 지침 폐지를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노사정 복귀가 안 되고 오히려 노사정 팔자 회의를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는 그 정부의 아마추어리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노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문성현 전 예. 민주노동당 대표가 임명이 됐죠. 근데 기본적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뭐 때로는 가끔은 협력을 합니다만 사실은 경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는 지부도 있고 예. 또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두는 지부도 있고 간혹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산하에 있다가 한국노총으로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노사정위원회의 좌장으로서 이 회의를 주재하고 균형을 잡아야 될 사람은 민주노총 출신을 임명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사실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사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양대 지침을 폐기할 것 같으면 사실은 저도 이거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근데 뭐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민주당에서 워낙 세게 반대를 해서 입법이 이루어지기 힘드니까 이제 행정 지침의 형태로 일단 예. 시행을 했던 것인데 양대 지침을 폐기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한국노총의 노사정 복귀는 다짐을 받거나 아니면 동시선언으로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노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좀 전략도 필요하고 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무계획적으로 하다 보니까 양대 지침은 폐기하고 한국노총도 노사정 복귀를 하지를 않고 예. 오히려
다른 형태, 그러니까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이 아닌 대통령이 사회 보는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자고 역제안하는 형태로 해서 노사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행령 독재하신 거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뭘 인정했다는지 잘 인정한 모르겠습니다만. 거죠. 예. 국회에서 잘 협의해서 법을 만들 사안을 시행령 만들어서 해결했다. 그 얘기니까 네. 뭐 그거는 인정해 주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단선적으로 노동 문제 보면 정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노동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노총이 겨우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시켰다고 노사정위원회 안 왔다고 하면 한국노총 전체가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그렇게 노조운동 하시는 분들이 정말 단련된 분들이라 그렇게 속 좁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노사정위원회는 이건 이제 민주정부 시절에 만들어져서 계속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이게 이제 보수 정부 들어서면서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예. 이제 이게 잘 운영이 안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노총에서 팔자 대화를 하자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선거 기간 중에 노동 문제가 워낙 풀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좀 사회적 기구, 사회적 협의체를 좀 다시 구성해 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이 일부 있으셨고 예. 이에 대해서 이제 한국노총 쪽에서 팔자 회담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문성현 위원장이 팔자 회담 하면 좋겠다. 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사 문제를 푸는 노사정 문제를 푸는 틀이 꼭 노사정위원회여야 하냐 이게 네. 금과 옥조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유연하게 팔자 협의체에 대해서 국회도 그리고 청와대도 정부도 뭐 좀 논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